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지원입니다. 이번에 트위터에서 제가 땅콩형 얼굴인데 땅콩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쉐딩법 그리고 블러셔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했던 어떤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꽤나 요청이 많았고 되게 반응이 좋았던 메이크업이어서 제가 그때 그 메이크업을 그대로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날 한 메이크업을 뭘 썼는지를 다 매일매일 트위터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장해둔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영역을 어떻게 잡아서 했는지는 기억이 조금 안 나가지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열심히 제가 제 메이크업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눈썹까지 그리고 왔고요. 자, 이제 땅콩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쉐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조금 매트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고정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우선은 쉐딩 스틱을 사용해줄 거예요. 땅콩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이 쉐딩 스틱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여기 봤을 때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여기 제 광대 이 부분을 저는 좀 없애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통 눈꼬리 바로 밑이어서 눈꼬리 밑부터 일직선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삼각형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땅콩형 얼굴이어서 여기는 제가 음영을 넣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음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영을 맞춰주려고 여기에 음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턱선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푹 꺼진 데를 비켜나가서 또 역삼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저는 두들겨주기도 하는데 까질까봐 걱정이 될 때는 퍼프로, 이런 얇은 퍼프로 두들겨줄 거예요. 특히 안쪽 부분을 건드리기보다는 겉에 부분 블렌딩 시켜서 그림자 느낌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턱선이랑 여기 끝부분이 하얗거나 아니면 경계가 져버리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유심히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스틱형 쉐딩은 마무리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별 차이가 있나 영상에서는 그렇지만 사진과 실제로 봤을 때의 차이가 되게 엄청나요. 우선은 스틱 형식으로 된 쉐딩으로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하고 저는 이 유지력을 위해서 가루 쉐딩을 한 번 더 해줘요. 이렇게 널찍한 브러쉬에 충분히 쉐딩 가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땅콩형 얼굴은 여기를 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안으로 블렌딩을 해줘요. 여기 원래 꺼진 부분은 건드려 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여기도 턱선도 한번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에도 해줄게요. 하고 저는 사실 코 쉐딩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는 근데 코 쉐딩을 가루로만 사용해서 합니다. 이 부분 그림자 컬러를 브러쉬에 마구 묻혀서 눈 밑을 쓸어주고 열심히 이렇게 안쪽을 파줘요. 저는 콧대가 없는 편은 아니지만 꽤 제 기준엔 두툼하다고 생각해서 코 쉐딩을 할 때는 얇게 얄쌍하게 선을 세워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때는 코 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쉐딩을 해줘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기가 점점 진하고 여기가 연하니까 어차피 여기는 그림자가 지는데 높은 데에서 내려와야지 여기 얄쌍한 선이 그라데이션으로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제가 쉐딩이 정말 진심이어서 저는 이 콧등도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 한번 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엄청나게 빡세게 코가 그러면은 높고 조금 좁아졌죠, 콧망울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다 컨투어링이 끝났냐 라고 하면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양감 주기입니다. 양감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 이제 저희가 음영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양감은 이제 볼록 튀어나왔으면 좋겠는 부분, 그리고 조금 피부톤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 부분에다가 이제 화이트, 무펄 화이트 섀도우로, 저 대부분 섀도우로 많이 양감을 주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화이트, 완전 생 화이트 섀도우거든요. 여기에다가 브러쉬 충분히 묻혀가지고 콧대를 살려줘요. 대신 우리 아까 여기 한번 끊어줬잖아요. 코 작아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콧망울 여기에만 정리를 한번 해줘요. 그럼 여기만 정리해주냐? 그게 아니라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눈 밑 다크서클에 화이트 섀도우를 얹어서 그 가려주면서 약간 톤업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파우더 처리처럼 깨끗하게 피부 정리를 해서 애교살 같은 눈화장 그리고 블러셔 같은 걸 할 때 얼룩지지 않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앞머리를 깔 때는 이마도 여기 앞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양감을 주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따로 하지 않을게요. 우선 중요한 거,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또 뭐냐면, 저는 눈썹과 눈 사이가 되게 좁고 거기에다가 쌍꺼풀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이게 넓지 않고 얇은 편이에요. 선명하긴 한데, 그래서 눈두덩이에 메이크업을 하기보다 애교살 쪽으로 음영을 넣거나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면은 훨씬 더 저에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이후로는 요즘에는 이제 눈 위보다 눈 아래에 메이크업에 더 치중해주고 있고, 혹시나 눈썹과 눈 사이에 자기가 어디가 더 넓은가를 보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 수줍은 안개꽃이라는 섀도우를 사용해줬어요. 이 섀도우로는 눈두덩이 전체랑 눈 바로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색으로 고르게 위아래에 다 음영을 넣어줍니다. 딱콩형 얼굴의 블러셔는 또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영역을 잡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쉐딩하는 느낌으로 블러셔를 하면은 이 광대가 나온 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눈이랑 연결돼서 블러셔를 하면 요즘 느낌의 블러셔가 또 되기 때문에 제가 눈두덩이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베이스 블러셔를 한번 깔고 갈게요. 제가 이때 밀키터치의 어텀 로코라는 블러셔를 사용해줬어요. 이 눈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눈동자 앞으로 선을 넘지 않게, 세로로는 코보다 내려가지 않게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발색이 은은한 듯 하면서도 쌓으면 쌓일수록 발색이 잘 쌓이는 블러셔라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블러셔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2AM 스트로베리 모찌라는 팔레트가 있는데요. 이 팔레트는 일본 한정 팔레트로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제 이 메이크업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그때 사진에서 사용했던 팔레트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 이 섀도우를 워낙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붉은 음영이 많이 들어간 팔레트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음영을 넣어야 되잖아요. 음영을 무슨 색깔로 넣을 거냐면은 여기 두 번째 칸, 이 탁한 핑크 컬러, 이걸로 눈 음영을 넣을 거예요.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눈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약간 붉은 느낌을 넣어주기 위해 핑크 베이지 섀도우로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애교살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흰색 쿨 음영 트림이라는 이제 트림 스틱인데요.
통통한 부분 이분이 눈 밑을 밝히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 컬러인데 핑크 컬러로 눈 밑을 밝히기가 좋아서 이렇게 애교살을 만든 다음에 내 뒷트임도 같이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살짝 밝혀졌잖아요. 분홍빛으로 밑트임을 해주실 거예요. 반대 방향은 되게 붉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밑트임을 해줄 거예요. 눈동자 밑에 눈선 전체적으로 밑트임을 해줄 건데 이때 포인트는 눈 점막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눈 점막에서 좀 더 내려와서 해줍니다. 그래야지 밑에가 더 트여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으로도 음영 한 번 더, 붉은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제가 진짜 메이크업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엄청 제품을 많이 섞었어서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섀도우 그림자를 그릴 때 애쉬나 브라운보다는 붉은 느낌의 갈색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음영 만들어줄게요. 혹시 평소에 나는 애교살 잘 그리고 싶은데 제가 애교살 그리면 너무 띠케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일진 화장 같다던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던가 그런 분들은 그림자 컬러를 붉은빛이 도는 걸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불그락불그락한 울먹울먹한 느낌이 되고요. 어지에 어떤 퍼지? 요즘 제가 아이라이너처럼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인데요. 고정력도 꽤 좋고 제가 아이라인을 좀 못 그리는 편인데 이걸로 그리면은 덜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되게 좋아요. 이때 사진을 보면 제가 눈꼬리를 살짝 내려 그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눈 모양상 무조건 내려 그려야 되는데 요즘에 내려 그리고 싶지 않아서 좀 일직선으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일직선으로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대신에 섀도우로 아이라인 느낌을 내봤고요. 눈 앞머리부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이티시한 애교살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사용한 제품이 이렇게 되게 얇은 붓으로 오프라인 페퍼민트 이거를 애교살 영역 전체에다가 해줄 거예요. 애교살 라이너 영역 잡은 부분이 너무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페퍼민트 컬러로 살짝 영역을 넓혀서 그림자를 가려줘도 꽤 괜찮아요. 특히 포인트는 여기 눈 앞머리도 빛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 억지로 만든 다음에 여기 눈 앞머리 여기 신경 써서 하이라이터 해주셔야지. 안 하면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하면은 안 이렇게 잘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만든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게 불구스름해요. 우리가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라인도 잡았고 애교살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트임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트임을 한번 해줄 거예요. 트임 컬러는 어떤 걸 사용해줄 거냐면 정말 고대 유물인데 삐아의 싱글 섀도우가 예전에 있었답니다. 핫 컬러라는 구스름한 갈색 싱글 섀도우인데 이거를 진짜 평생 쓰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추템 비슷한 색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쓰면서 달달한 대추차도 같이 잘 썼는데 에뛰드가 이제 달달한 대추차도 단종이 돼서 듀잇듀추가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아이라인과 애교살 사이에 뒤트임을 해줘요. 이렇게 여기 뒤트임 한데 여기 안 한데 되게 차이 많이 나죠. 뒤트임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뒤트임을 하고 나서요. 중요한 거는 아이라이너 부분이랑 뒤트임이 붙어있으면 답답해 보여요. 우리는 눈이 트여 보이고 싶어서 한 건데 오히려 답답해 보이니까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화이트시한 펜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거는 지금 투쿠포스쿨의 글래먼 드라이너인데 아이라이너와 밑트임 사이를 트여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사이가 좀 너무 멀어져 보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데 왜 다 깨져버린 단종된 페리페라 하이라이터가 있거든요. 이걸로 트여준 그 흰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 하이라이터로 자연스럽게 트이게 해줍니다. 짠! 눈 앞머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눈 앞머리는 똑같은 브러쉬 이용해서 페리페라로 이렇게 트여 보이게 해줬고요. 스트로베리 모찌를 좀 더 사용해볼게요. 이게 보면 제가 또 여기 눈동자 가운데까지는 붉은 느낌이 나거든요.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그 뒤트임 해준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이렇게 됐고 스트로베리 묘지에 이 세 번째 컬러 이게 포인트 글리터 컬러거든요. 눈두덩이 위 가운데에 포인트를 주고요. 눈동자 바로 아래에도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거의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시세이도 마스카라로 찝어주고 미샤도 리터치 보정 카라 이게 있어야지 저는 눈이 속눈썹이 가닥가닥 잘 뭉치고 그 다음에 컬링이 잘 안 쳐져서 이걸 꼭 사용해주거든요. 약간 물풀 역할을 해주는 친구예요. 이거 없이 화장 절대 못해요. 이제 언더까지 다 해줄 것 같고 이게 좀 마르고 나서 마스카라를 더 해줘야지 잘 되는 편이라서 우리는 이제 블러셔를 하러 갈 거예요. 블러셔는 아까 사용했던 어텀 로고 한 번 더 사용해 줄 건데요.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쉐딩하듯이 아까 말했다시피 쉐딩하듯이 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매브리코라서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컴플렉스인데 컴플렉스여서 숨기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숨겨지니까 오히려 여기에 포인트 블러셔 를 많이 해줘요. 일부러 봐라 여기 색감을 봐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코 밑에 이렇게 그리고 턱 밑에도 이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제형이 팍팍 발색이 안 올라오지 하실 수 있는데 부드럽게 잘 올라오는 쌓아나가는 제형이어서 농도 조절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블러셔 하나인데도 마치 두 개를 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눈썹이 대충 말랐을 것 같아서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사용해서 이 위에 그대로 바로 마스카라 할게요. 언더는 요즘 깜빡의 피오니라는 마스카라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때 저는 한번 이렇게 컬이 고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뷰러를 찝어줍니다. 캔메이크 뭉그로이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줘서 이번에도 그렇게 사용해줄게요. 하이라이터를 쓸 때도 중간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끊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이라이터 안 할 거예요. 되게 이 하이라이터는 밑색이었고 엄청나게 투명한 질감의 하이라이터예요. 유리 같은 느낌? 코에 진주도 심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립 조합. 제가 이때 이 립을 쓰고 너무 각질 부각이 심해서 수정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의 다른 버전, 이 색과 유사한 컬러의 립스틱 틴트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디어싱 다이소에서 나온 소프트 베이비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원래 립앤치크여서 크로도 잘 쓰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립으로 써봤는데 되게 오묘하고 좋았어요. 엄청 인기낭낭한 거의 하얗게 입술을 만들어주는 핑크인데 이거랑 비슷한 컬러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보이겠지만 입술 각질 부각이 너무 심해서 컬러는 마음에 들지만 틴트는 네이밍의 하운드라는 컬러를 이 위에 사용해줬어요. 여기 보면은 입술 가운데에만 다 발라줬거든요. 이런 죽은 색인데 진짜 소프트 베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쁜 매트 립이 나온다면은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희 각질 부각이 너무 심한 이 제형이 너무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게 붉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양쪽 끝은 이 소프트 베이비로 틴트가 영역을 침범해서 좀 진해진 부분을 다듬어줄 때 여기 눈 밑이 좀 더 뽀용하고 싶은데 여기가 좀 더 진하고 여기가 좀 더 뽀용했으면 좋겠어서 소프트 베이비를 치크로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눈 밑 바로 밑에 이렇게 넣어주고 네, 화장 완성!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화장을 했었던 그때의 색감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때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진이 어느 정도 색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색이 많이 날아간 모습이 조금 보여서 아쉽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엔딩 컷 보여드리고 이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